너 한국까지 가는 거 진짜 괜찮겠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긴장되고 떨렸어요.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6개월 동안 교환학생으로 생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여러 문화를 접해왔지만 한국만큼은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보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나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덕분에 나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변호사로 일했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어요. 그 덕분인지 우리 가족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직접 걸어 다녔고 일본의 교토에서 전통 정원을 둘러보았으며 태국의 방콕에서 야시장 음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경제, 역사, 문화 등을 배우면서 언젠가 국제적인 일을 하는 것이 꿈이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 한국은 아직 가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나는 어릴 때부터 K-팝과 K-드라마를 보며 한국을 동경했어요. 처음 한국을 접한 건 중학생 때였습니다. 친구가 보여준 K-팝 뮤직비디오를 보고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독특한 스타일, 그리고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까지 모든 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한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한국의 거리, 음식,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듣고 K-드라마를 보면서 간단한 단어들을 따라해봤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려다 망친 적도 있었고 한국 화장품을 써보며 K-뷰티 스타일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한국은 단순한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꼭 한번 가봐야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경복궁을 직접 걸어보고 싶었고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싶었으며 한국의 다양한 디저트와 길거리 음식을 직접 맛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미용 문화도 꼭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보고 K-팝 아이돌 스타일의 메이크업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한국 여행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학교 일정이 바빠서,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혹은 그냥 적당한 시기를 놓쳐서. 그러던 중 내게 믿을 수 없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모집 공고가 떴을 때 나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나는 곧바로 신청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긴 것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멀리 가야 하니? 유럽도 있고 가까운 캐나다도 있는데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제일 멀잖아. 거기까지 가서 뭘 배운다는 거야? 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의 장점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밤에 혼자 다녀도 위험하지 않고 대중교통도 깨끗하고 편리해요. 그리고 한국은 IT 강국이잖아. 나는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도 직접 보고 싶어요. 또 한국은 의료 시스템도 정말 좋대요. 미국에선 병원 한 번 가려면 엄청 비싸잖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대요. 나는 한국의 놀라운 점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 그렇게 가고 싶다면 다녀와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멀리 있는 만큼 우리가 바로 갈 수도 없다는 걸 명심해. 그렇게 나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드디어 한국 도착.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어요. 내 오랜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으며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내 볼을 스쳤어요. 드디어 한국에 왔다. 나는 가방을 메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나섰어요. 이제부터 내가 꿈꿔왔던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나는 매 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길거리에선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을 동경해왔기에 이곳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거의 미션 수행처럼 하나씩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한국의 전통 궁궐을 보며 저곳을 직접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한복을 대여하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고른 한복은 파스텔톤 하늘색 치마에 은은한 꽃무늬가 새겨진 저고리였어요. 거울을 보니 마치 한국 사극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우와, 나 완전 조선시대 사람이 된 것 같아. 친구들과 깔깔 웃으며 사진을 찍다가 문득 경복궁을 둘러보았어요. 웅장한 건축물과 고즈넉한 분위기, 그리고 돌길을 따라 걸을 때 들리는 사각사각한 소리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 노을이 궁궐의 지붕 위로 퍼지면서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그 순간 나는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한 후 친구들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나는 한옥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한옥마을에 들어서자 마치 또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뉴욕에서 보던 높은 빌딩들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기와 지붕이 조화를 이루고 정갈한 돌담길이 이어진 골목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과 정원에는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곳에서 살면 정말 평온할 것 같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그러다 길을 걷다 우연히 작은 전통 찻집을 발견했어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내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곳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나는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의 예쁜 디저트 카페들을 보며 감탄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한옥을 개조한 카페였어요. 메뉴판을 보자마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절미 크로플, 흑임자 라테, 말차 크림 다쿠아즈,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저트들이 가득했어요. 나는 흑임자 라테와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라테를 한 모금 마시자 고소한 흑임자 맛과 달콤한 우유가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생크림과 촉촉한 시트가 어우러진 딸기 케이크는 너무나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예쁜 디저트가 아니야. 진짜 맛있어. 나는 감탄하며 사진을 찍어 부모님에게 보냈어요. 아빠, 한국 디저트 너무 맛있어. 나중에 꼭 먹어봐야 해.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감각적인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디저트 하나도 이렇게 예쁘고 개성 있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 한국의 뷰티와 패션 문화도 얼마나 체계적이고 세련되었을지 궁금했어요. 사실 나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K-팝 스타일의 메이크업과 퍼스널 컬러 진단을 꼭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친구와 함께 한국에서 유명한 뷰티 컨설팅 샵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K-팝 아이돌들의 메이크업을 보면서 늘 궁금했어요.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친구와 함께 한국에서 유명한 뷰티 컨설팅 샵을 찾아갔습니다. 전문가가 나의 피부톤을 분석한 후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었어요. 당신은 여름 쿨톤이에요. 핑크빛이 감도는 색상이 잘 어울릴 거예요. 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따라 은은한 핑크빛 섀도우와 촉촉한 립을 발랐어요. 완성된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소보다 훨씬 세련되고 화사한 내 모습이 있었어요. 우와, 나 진짜 K-팝 아이돌 같아. 이날 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은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나는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설탕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나는 가장 먼저 뜨끈한 국물에 담긴 어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어묵 국물은 깊고 진한 맛이었고 쫄깃한 어묵은 완벽했어요. 이어 달달한 꿀호떡과 매콤한 떡볶이까지. 나는 미국에서 떡볶이를 몇 번 먹어본 적 있었지만 이곳에서 먹은 떡볶이는 차원이 달랐어요. 쫄깃한 떡과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져 한 입 먹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나는 배가 부를 때까지 다양한 시장 음식을 맛보며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한국에서의 첫 며칠 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갔어요. 경복궁에서 과거로 떠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전통미를 감상했으며, 디저트 카페에서 한국만의 감성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케이팝 스타일로 변신해 나만의 색을 찾았고, 전통시장에서 한국의 진짜 맛을 경험했어요. 나는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간 백반집에서 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배가 고팠습니다. 오전부터 학교에서 강의와 조별 과제가 이어지면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고, 점심도 대충 샌드위치로 때운 터라 제대로 된 한 끼가 간절했어요. 마침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며 내게 물었습니다. 리사, 우리 오늘 백반집 갈 건데 너도 갈래?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백반집.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친구들은 한국 가정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며 설명해 주었지만 솔직히 감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시키면 돼. 그러자 친구들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긴 메뉴판이 없어. 메뉴판이 없다고? 나는 순간 당황했어요. 메뉴판이 없는 식당이라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주문을 한단 말인가? 그냥 가면 알아서 한 상 가득 나와. 완전 푸짐해. 친구들은 기대에 찬 얼굴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라면 언제나 환영이었어요. 나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작은 가게 안은 이미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주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어이구, 학생들 왔어? 얼른 앉아. 친근한 듯한 말투였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소 크고 힘이 넘쳤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얼른 자리에 앉았고 메뉴판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내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여긴 메뉴판 없어. 그럼 뭘 먹는 거야? 그냥 주시는 대로 먹으면 돼. 나는 속으로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지만 곧 테이블 위에 반찬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김치, 나물, 계란찜, 생선구이, 된장찌개 그리고 커다란 쌀밥 한 그릇까지. 정말 말 그대로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친구들을 바라보았어요. 와, 이거 다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응. 그리고 반찬은 계속 리필해 주셔. 나는 신기한 듯 반찬을 하나씩 집어 맛을 보았어요. 익숙한 맛도 있고 처음 먹어보는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성이 가득한 집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말랐어. 더 먹어? 갑자기 주인 할머니가 내 옆에 서서 내 밥그릇을 힐끗 보시더니 숟가락을 들고 있던 내 손을 가볍게 툭툭 치셨어요.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 이렇게 조금 먹어서 되겠어. 더 먹어야지.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누군가 내 식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먹어봐. 이게 진짜 맛있어. 할머니는 내 앞에 있던 반찬 접시를 슬쩍 밀어주셨고 심지어 다른 반찬까지 추가로 가져오셨습니다. 나는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며 조용히 먹으려 했는데 할머니의 말투가 점점 더 단호하게 들렸어요. 밥이 부족하지? 더 퍼줄게. 반찬이 맛이 없나? 왜 이렇게 조금 먹어? 이거도 먹어. 안 먹으면 섭섭하지. 나는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말은 마치 명령처럼 들렸어요. 먹어라. 더 먹어라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마치 혼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가게 안 손님들도 우리를 슬쩍 쳐다보았어요. 친구들은 익숙한 듯 웃으며 밥을 먹었지만 나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내 스타일대로 조용히 먹으면 안 되는 걸까? 나는 억지로 밥을 넘기며 점점 입맛이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빠였어요. 나는 좋은 핑계가 생겼다는 듯 얼른 핸드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는 급히 자리에서 벗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무례한 것 같아. 나는 다짜고짜 아빠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데? 방금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주인 할머니가 계속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시는 거야. 심지어 밥을 왜 이렇게 조금 먹냐고 하시고 말투도 너무 세고 뭔가 좀 혼나는 기분이었어. 아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냥 음식 추천해 주신 게 아니야? 아니, 추천이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웠어. 진짜 부담스럽고 솔직히 좀 무례하다고 느껴졌어. 아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불편하면 다른 곳으로 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응. 그냥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미국에서는 누가 이렇게 간섭하는 일 없잖아. 그 순간 아빠는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숨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던 찰나 주방 쪽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온 학생이라며? 든든하게 먹어야지. 더 줘. 더 먹으라고 해. 나는 순간 멈춰섰어요.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그러셨던 거였어? 그제야 할머니의 말투가 처음부터 따뜻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례함이 아니라 걱정과 배려였구나. 나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밥을 다시 한 숟갈 떴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나를 힐끗 보시다가 씩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잘 먹어야지. 그제야 나는 부담스럽다고만 느꼈던 이 식사가 사실은 한국만의 따뜻한 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니 기분이 참 묘했어요. 처음엔 정말 불편했습니다. 왜 낯선 사람이 나의 식사 방식에 간섭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강요처럼 느껴지는 말투에 위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난 후, 그 모든 것이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먹는 것이 단순한 식사의 의미를 넘어 정신과 관심의 표현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고 음식을 권하는 장면을 많이 봤었지만 막상 직접 경험하니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이제 한국에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있는 걸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다가 아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아까 했던 말 취소할게. 무슨 말? 할머니가 무례했던 게 아니었어. 그게 그냥 한국식 배려였던 것 같아.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처음엔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지. 응, 나중에 다시 가고 싶어. 이번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그때 예상치 못한 아빠의 한마디가 들렸어요.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나는 순간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아빠, 한국에 오고 싶어? 응,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면 나도 직접 가서 경험해 보고 싶어졌어. 아빠가 한국에 오고 싶다는 말을 하다니 나는 너무 신나서 바로 한국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아빠도 한복 입고 경복궁 가볼래? 시장에서 떡볶이 먹어볼래? 아, 그리고 케이팝 아이돌 메이크업도 체험할 수 있어. 아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복이랑 떡볶이까지는 괜찮은데 아이돌 메이크업은 사양할게. 그렇게 우리는 아빠의 한국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드디어 아빠가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아빠를 마주한 순간 나는 마치 한국에서의 첫날처럼 다시 설레기 시작했어요. 아빠, 환영해. 오랜만이야. 리사. 그런데 한국은 정말 깨끗하구나. 아빠는 공항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며칠 전에 나를 떠올렸어요. 나 역시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정돈된 분위기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었어요. 우리는 숙소로 이동한 뒤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빠를 데리고 경복궁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 한복을 대여할 수 있어. 아빠는 어색한 듯 한복을 바라보았지만 결국 나를 따라 하늘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나는 분홍색 치마와 연한 꽃무늬가 있는 저고리를 골랐어요. 생각보다 편하네. 그렇지? 그리고 이거 입고 궁궐을 걸으면 정말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우리는 경복궁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빠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과 색감에 감탄하며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건물의 디테일이 정말 정교하구나.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스타일이야. 맞아. 한국 사람들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대.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한옥을 보며 정말 아름답다며 감탄했어요. 우리는 전통 찻집에 들러 유자차를 마시며 한옥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빠는 이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면 매일 차를 마시고 싶어질 것 같네. 나는 아빠가 한국 문화를 점점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기뻤어요. 아빠,
이제 진짜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 우리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에서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이건 떡볶이야. 한국에서 꼭 먹어야 해. 아빠는 빨간 소스로 버무려진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오, 생각보다 맵네. 그런데 맛있다. 우리는 김밥, 호떡, 어묵까지 다양하게 맛보며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반집에 갔어요. 여기가 내가 말했던 곳이구나? 응. 여기에서 처음엔 좀 당황했었어. 하지만 이제 이해할 수 있어.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셨습니다. 어이구, 딸이랑 똑같이 생긴 양반이네. 잘 왔어. 나는 순간 웃음이 터졌어요.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우리에게 한 상 가득 음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거도 먹어. 밥 많이 먹어야 해. 아빠는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빠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많이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나는 아빠가 한국의 정을 바로 이해한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갈 때 할머니는 우리 손에 작은 봉지를 쥐어주셨어요. 혼자 사니까 밑반찬 가져가.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나는 그 순간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의 내가 떠올랐어요. 처음엔 부담스럽고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따뜻한 배려로 느껴졌습니다. 아빠도 같은 감정을 느낀 것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사,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구나.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나도 처음엔 오해했지만 이제는 이 따뜻한 문화가 너무 좋아. 그날 밤 아빠와 나는 한국에서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는 점점 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나의 경험을 확인하러 왔던 아빠가 이제는 한국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국하는 날 아빠가 말했어요. 나중에 꼭 다시 오자.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꼭 다시 오자. 이제 한국은 내게만 특별한 곳이 아니라 아빠와 나, 우리 가족에게도 소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